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회를 그들이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나 의원들을 집회에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사람이 3명인가 죽었거든요. 폭력도 유도하고. 그러니까 박사모 집회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 내에서도 위기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촛불 쪽에서 안 나니까 그쪽에서 이쪽 집회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제가 봤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촛불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시작하기 직전에는 다 민중 총궐기였잖아요. 한 2번째 민중 총궐기 때였던 것 같은데 그 광화문 소라 광장 그 앞에서 버스를 한번 잡아 당긴 적이 있었거든요. 버스에 막혀서 나가질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게 그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그쯤에 돌아가신 다음 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 대학 과잠바를 입고 있던 남자애가 누구랑 같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경찰차의 유리창을 막대기로 막 패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그 막대기를 이용하고 줄을 이용해서 그 버스 위로 탁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려와 막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걔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탁 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선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오라고 우리는 폭력 집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걔네들을 끌어내렸었던 거예요. 100% 불확실하고 난 겁니다. 예, 아까 권 PD가 얘기한 기회만 되면 튀어나온다라는 게 제가 이제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회를 그들이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나 의원들을 집회에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사람이 3명인가 죽었거든요. 폭력도 유도하고. 그러니까 박사모 집회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 내에서도 위기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촛불 쪽에서 안 나니까 그쪽에서 이쪽 집회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일부러. 그렇죠. 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의 작성 날짜가 2017년 3월경입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최근 2016년 12월 19일에 춘천 5대5 사거리 탄핵 박대식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군대에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다 하는 2016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 앞 탄기국 조치 집회입니다. 여기도 군대에 일어나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뭐 보시면 계엄령 선포하라. 그 다음을 2017년 2월 20일 시청 앞을 보면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 뿐이다.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계엄령이 작성한 문건이 2017년도 3월이라고 보면 지금 와서 간추해 보면 무언가 치밀한 계획과 연대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언제부터 우리나라 군대 조직이 이렇게 막 나가는 군대 조직이었습니까? 칼만 안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 거의 망나니 수준이에요.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군이 언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룰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무사가 거의 괴물이에요. 괴물. 막 나가는 망나니 괴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저는 지금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는데 백남기 열사는 의도적으로 전 죽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번 집회 한 명을 희생자를 만들어서 폭력을 유도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한 민중적 저항을 만들어내서 군대가 진압하려는 계획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무사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박사모 집회 내부에서의 선동, 군대여 일어나라, 쿠데타여 뭐 이렇게 했었죠. 이런 것들을 저는 기무사가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무사가 헌법재판관을 사찰했다가 들킨 적이 있죠. 그다음에 각종 노동자 집회에서도 기무사가 사찰하다 걸렸죠. 그다음에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 테러 있잖아요. 테러, 전화 테러. 전화해서 막 온갖 쌍욕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저는 거기서 공작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무사가 사이버 사령부하고 연계해서 각종 여론 조작 사업을 또 진행했거든요. 국방부까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마차님 얘기한 대로 끊임없이 그들이 기회를 만들려고 시도는 했으나 대한민국의 현명한 시민들이 이걸 막아냈다. 예를 들면 댓글을 달면 버틀처럼 깨어있는 시민이 달려들어서 댓글을 달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누군지 적발을 해내거나. 그런 고발들이 많았었죠. 그다음에 차벽을 오르려면 무폭력을 외쳤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도저히 기무사의 실력으로는 이 폭력 시도를 유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을 거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박사모를 갈등을 시켜서 거기서 폭력과 살인을 하게 해서
군대가 튀어나오게 하는 이 과정을 만들려고 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박사모 집회에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면 일단 위수령을 선포하고 그렇죠. 그럼 위수령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또 항의하느라고 또 시위의 수위가 높아지는 그렇죠. 일부러 자극하는 게 위수령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시위의 폭력성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해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계엄령 지르고 광화문에 탱크와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여의도에 군대가 투입돼가지고 국회의원들 50명 이상을 잡아놓고 각 방송국에는 전파되지 못하게끔 기무사 요원들이 파견되고 그리고 SNS는 인터넷 끊어버리면 돼. 예, 끊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사회 주요 인사들도 저 리스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뿌리를 파야 되고 지금 조현천 이 갓나새끼 다 지금 도망가서 지금 잡아들이지 못하죠. 이 새끼부터 잡아들여서 전말을 다 얘기해야 되고 이것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 상주하기 때문에 기무사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논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청와대가 같이 작성한 겁니다. 그건 이제 그거 캐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수사해봐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흐름상. 아니, 이 흐름상 박근혜한테 보고됐을까? 박근혜가 최고 통수권자였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직무정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박근혜한테만 보고됐을까? 청와대를 포함해서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됐을까? 안 됐을까?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황교안? 황교안이죠. 나는 이 황교안이 관련돼 있을 확률이 거의 99%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건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작성되는데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합니다. 이 기무사가 아무리 보안을 유지했어도 이 사실들이 새 나갔을 거라고 봐요. 군 내부에서 새 나갔을 거고요. 이 새 나간 정보들이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만약에 그때 경고를 안 했더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끔찍한 거예요. 구테타 음모가 발각됐구나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게 그 낙검수가 무슨 의혹을 제기하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나는 그렇죠. 효과, 미리 선점하는 효과랑 똑같은 걸 수도 있다.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을 사실상 막았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순적으로 계엄령 얘기가 나오면 먼저 선점한 효과에 의해서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들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 일부 수뇌부들이 쿠데타를 모의를 해요. 그러면 여야 사단장들도 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쿠데타 세력들은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나한테 반기들을 사단장이 누구인가를 볼 거예요. 군단장이나 사단장들이. 그죠?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군단장이나 사단장들이 몰았을 경우에 대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 대표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데 중단하라고 경고하니까 각 군단장 사단장들은 자기가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에 어떤 새끼가 일으키는 게 내부에서 알아보게 될 거고 이것이 군 내부에서 소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쿠데타가 막혀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명정님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수괴가 누구일까? 제가 이게 궁금해요. 이 수괴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박근혜와 청와대가 중심으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의 수뇌부가 명령을 내려서 이 계획을 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나회처럼 누나부대들이 충성을 위해서 국가 통제에 벗어난 군 내부의 안적인 존재들이 이거를 계획하고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가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후자의 경우에가 저는 이제 무게를 좀 두지 않아요. 전자에 나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사실상 아버지의 쿠데타를 눈으로 다 봤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다 경험했거든요. 그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진압하는 과정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는 이 모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왜 그러냐면 이 누나부대들이 애야 사단들을 다 장악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 구체적인 모의를 논의해서 자기 누나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고 합참의장을 배제시켜버리고 현 육군 참모총장을 수계로 한 쿠데타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육군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어떤 국가를 운영하려는 이 모의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검토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고는 이게 현 군인들이 배에 기름기가 꽉 차 있거든요. 지금 이 기름기가 꽉 차 있는데 실패하면 자기들이 처형당을 알고 있는데 이 모의를 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배돼지에 기름 끼면요 절대 쿠데타 못 일으킵니다. 장성들 연봉이 얼마고요. 각종 방산비리로 축적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쿠데타 이렇게 해서 모험을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요.
우리 사병들 수통, 전투 장비 그 후진 거 쓰지 않고요. 방산비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한 5년 동안 국정원과 싸운 느낌인데 최근에 진짜 강자가 나타난 거지. 기무사는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세월호 문건 같은 경우도 기무사의 계획대로 실행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가족을 그러니까, 분열시켰죠. 기무사가. 근데 이게 기무사가 군조직이다 보니까 국정원은 동원할 병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기무사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는 군병력이 동원이 가능한 어떤 시스템 속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무사가 굉장히 실세 조직이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기무사 관련해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방부에서 만든 거. 기무사 자체가 만들었던 TF는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장영달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이죠. 이분이 장영달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방부 안에 정보기구로 만들거나 군 조직인 것을 국방부 안으로 만들거나 방사청처럼 독립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기무사가 표현은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만 해체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뭐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뭐 해체 수준에 준하는 뭐 계획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예 인원을 대폭 줄인다거나 여기 보면은 인원을 30% 줄여도 사실상 기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어쩌면 또 군개혁에 있어서 뭐 다른 쪽도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버렸어요. 지금 기무사 개혁 관련한 것이. 이번 기무사 이 계엄령권 문건이 나오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세부 계획이 보고가 된 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라고 그러고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을 인지를 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정치군인들이 헛된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 이 정치군인들이 이러한 꿈을 꿨던 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명백하게 이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수사를 엄정하게 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이런 의미라고 봤을 때 지금 그 기무사를 해체 수준 이 사실 그 기무사가 하는 일을 봤을 때는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민정부가 되면서 군의 무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무사를 활용해온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랬기 때문에 기무사가 이렇게 그동안에 누렸던 권력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기무사를 아예 해체하고 사실은 국방부 장관 직속 첩보부대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국방부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에 눈을 돌릴 수 없게 군용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부의 적의 침입에 대해서만 하는 조직이거든요, 원래. 그렇다고 봤을 때 기무사를 국방부 장관 예하로 정보처나 이런 기구로 만들어 놓고 아예 없애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 같이 분리시켜 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 더 기고만장해질 것 같거든요. 이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는 문민정부 시대가 이제는 그 자리를 잡았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국방부 장관을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국방부 장관으로 가면 이 정보처를 국방부 장관 직속 예하부대로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이 국방부 내의 군 무력을 적절히 통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이런 데는 비공개되는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국회 정보위나 국방위에 이제 감독을 받게 되는데 최소한 국회에다가는 비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야죠. 그리고 이제 관련돼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밀 엄수에 대한 부분 같은 걸 딱 갖고 있으면서 그냥 들여다봐야 돼요. 예산 어떻게 쓰는지 어떤 식으로 인사가 돌아가는지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방송에서 제가 5년 동안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기무사를 하나 놓고 보죠. 기무사 전신이 일본 헌병대입니다. 일본군 헌병관인데 이때 일본 그러니까 종로경찰서를 한번 보자고요. 일본 경찰이 갖고 있던 권력을 세 개로 나눠줬어요. 일본이 해방되고 나서 경찰한테 일부 주고요. 그다음에 군인한테 주고요. 일부를 검찰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군인한테 준 게 바로 48년도 육군 정보국처예요. 정보국처. 그리고 정보국처가 이제 48년이 돼서 특별조사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49년에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로 개편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간첩 업무도 잡고 부정부패자 색출도 합니다. 그러다 쿠데타에 이제 동원되는 거죠. 박정희. 그러다가 60, 7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을 이어가면서 육군 보안사령부로 개칭이 됩니다. 육군 보안사령부 누구죠? 전두환이었습니다. 사령관. 전두환이 여기서 쿠데타를 모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후에 91년도에 지금 현 이름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무사 전신은요, 친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했던 악마의 심장이었어요. 군에.
그러면 저는 완전한 해체 후에 다른 것으로 담아야 하고요. 완전한 해체 그릇은 아까 권 PD나 명종님이 얘기한 외부로부터의 통제, 외부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되고 더더욱이 남북이 화해 무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방첩 업무나 이런 건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요. 군 내부의 부정부패 또는 국방비리 이 정도만 좀 감당하게 하고요. 기무사령부는 아웃소싱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어떤 그릇에 담든 외부에 적어도 외부의 인사가 들어가서 짱을 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선출을 하거나 뭐 이런 또는 국회에서 어떤 합리적으로 국회에서 사령관을 국회에서 어떻게 여야 동수로 뽑아서 누가 뽑게 하거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이 독재와 헌법을 유린하는 DNA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게 저 기본적인 생각이어서 완전한 해체 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군대 조직이 이렇게 막 나가는 군대 조직이 됐습니까? 칼만 안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 거의 망나니 수준이에요. 지금이 독재 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군이 언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무사가 거의 괴물이에요, 괴물. 막 나가는 망나니 괴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저는 지금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는데 백남기 열사는 의도적으로 전 죽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번 집회 한 명을 희생자를 만들어서 폭력을 유도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한 민중적 저항을 만들어내서 군대가 진압하려는 계획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무사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박사모 집회 내부에서의 선동, 군대여 일어나라, 쿠데타여 뭐 이렇게 했었죠. 이런 것들을 저는 기무사가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무사가 헌법재판관을 사찰했다가 들킨 적이 있죠. 그다음에 각종 노동자 집회에서도 기무사가 사찰하다 걸렸죠. 그다음에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 테러 있잖아요. 테러, 전화 테러. 전화해서 막 온갖 쌍욕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저는 거기서 공작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무사가 사이버 사령부하고 연계해서 각종 여론 조작 사업을 또 진행했거든요. 국방부까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마차님 얘기한 대로 끊임없이 그들이 기회를 만들려고 시도는 했으나 대한민국의 현명한 시민들이 이걸 막아냈다. 예를 들면 댓글을 달면 버틀처럼 깨어있는 시민이 달려들어서 댓글을 달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누군지 적발을 해내거나 그런 고발들이 많았었죠. 그다음에 차벽을 오르려면 무폭력을 외쳤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도저히 기무사의 실력으로는 이 폭력 시도를 유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을 거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박사모를 갈등을 시켜서 거기서 폭력과 살인을 하게 해서 군대가 튀어나오게 하는 이 과정을 만들려고 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박사모 집회에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면 일단 위수령을 선포하고 그렇죠. 그럼 위수령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또 항의하느라고 또 시위의 수위가 높아지는 그렇죠. 일부러 자극하는 게 위수령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시위의 폭력성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해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계엄령 지르고 광화문에 탱크와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여의도에 군대가 투입돼가지고 국회의원들 50명 이상을 잡아놓고 각 방송국에는 전파되지 못하게끔 기무사 요원들이 파견되고 그리고 SNS는 인터넷 끊어버리면 돼. 예, 끊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사회 주요 인사들도 저 리스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나오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세부 계획이 보고가 된 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라고 그러고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을 인지를 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정치군인들이 헛된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 이 정치군인들이 이러한 꿈을 꿨던 거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명백하게 이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수사를 엄정하게 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이런 의미라고 봤을 때 지금 그 기무사를 해체 수준 이 사실 그 기무사가 하는 일을 봤을 때는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민정부가 되면서 군의 무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무사를 활용해온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랬기 때문에 기무사가 이렇게 그동안에 누렸던 권력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기무사를 아예 해체하고 사실은 국방부 장관 직속 첩보부대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국방부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에 눈을 돌릴 수 없게 군형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부의 적의 침입에 대해서만 하는 조직이거든요, 원래. 그렇다고 봤을 때 기무사를 국방부 장관 예하로 정보 처나
이런 기구로 만들어 놓고 아예 없애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 같이 분리시켜 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 더 기고만장해질 것 같거든요. 이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는 문민정부 시대가 이제는 그 자리를 잡았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국방부 장관을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국방부 장관으로 가면 이 정보처를 국방부 장관 직속 예하부대로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이 국방부 내의 군 무력을 적절히 통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이런 데는 비공개되는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국회 정보위나 국방위에 이제 감독을 받게 되는데 최소한 국회에다가는 비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없어야죠. 그리고 이제 관련돼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밀 엄수에 대한 부분 같은 걸 딱 갖고 있으면서 그냥 들여다봐야 돼요. 예산 어떻게 쓰는지 어떤 식으로 인사가 돌아가는지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방송에서 제가 5년 동안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기무사를 하나 놓고 보죠. 기무사 전신이 일본 헌병대입니다. 일본군 헌병관인데 이때 일본 그러니까 종로경찰서를 한번 보자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회를 그들이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나 의원들을 집회에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사람이 3명이가 죽었거든요. 폭력도 유도하고. 그러니까 박사모 집회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 내에서도 위기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촛불 쪽에서 안 나니까 그쪽에서 이쪽 집회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그 제가 봤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촛불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시작하기 직전에는 다 민중 총궐기였잖아요. 한 두 번째 민중 총궐기 때였던 것 같은데 그 광화문 소라 광장 그 앞에서 버스를 한번 잡아 당긴 적이 있었거든요. 버스에 막혀서 나가질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게 그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그쯤에 돌아가신 다음 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 대학 과잠바를 입고 있던 남자애가 누구랑 같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경찰차의 유리창을 막대기로 막 패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그 막대기를 이용하고 줄을 이용해서 그 버스 위로 탁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려와 막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걔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탁 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선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오라고 우리는 폭력 집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걔네들을 맞아요. 끌어내렸었던 거예요. 100% 프락치라고 난 봅니다. 예, 아까 권 PD가 얘기한 기회만 되면 튀어나온다라는 게 제가 이제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회를 그들이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나 의원들을 집회에 내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사람이 3명이가 죽었거든요. 폭력도 유도하고. 그러니까 박사모 집회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 내에서도 위기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촛불 쪽에서 안 나니까 그쪽에서 이쪽 집회에서 된 폭력 거죠. 사태를 일으켰다 일부러. 그렇죠. 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의 작성 날짜가 2017년 3월경입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최근 2016년 12월 19일에 춘천 5대5 사거리 탄핵박대식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군대에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다 하는 2016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 앞 탄기국 조치 집회입니다. 여기도 군대에 일어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붙이면 계엄령 선포하라. 그 다음을 2017년 2월 20일 시청 앞을 보면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뿐이다.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계엄령이 작성한 문건이 2017년도 3월이라고 보면 지금 와서 간추해 보면 무언가 치밀한 계획과 연대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철저하게 이거는 뿌리를 파야 되고 지금 조현천 이 갓나새끼 다 지금 도망가서 지금 잡아들이지 못하죠. 이 새끼부터 잡아들여서 전말을 다 얘기해야 되고 이것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 상주하기 때문에 기무사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논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청와대가 같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거 캐기 위해 수사를 하고 예,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수사해봐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흐름상. 아니, 이 흐름상 박근혜한테 보고됐을까? 박근혜가 최고 통수권자였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직무정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박근혜한테만 보고됐을까? 청와대를 포함해서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됐을까? 안 됐을까?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황교안? 황교안이죠. 나는 이 황교안이 관련돼 있을 확률이 거의 99%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건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작성되는데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합니다.
이 기무사가 아무리 보안을 유지했어도 이 사실들이 새 나갔을 거라고 봐요. 군 내부에서 새 나갔을 거고요. 이 새 나간 정보들이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만약에 그때 경고를 안 했더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끔찍한 거예요. 구테타 음모가 발각됐구나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게 그 낙검수가 무슨 의혹을 제기하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나는 그렇죠. 효과, 미리 선점하는 효과랑 똑같은 걸 수도 있다.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을 사실상 막았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순적으로 계엄령 얘기가 나오면 먼저 선점한 효과에 의해서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들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 일부 수뇌부들이 쿠데타를 모의를 해요. 그러면 여야 사단장들도 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쿠데타 세력들은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나한테 반기들을 사단장이 누구인가를 볼 거예요. 군단장이나 사단장들이. 그죠?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군단장이나 사단장들이 몰았을 경우에 대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 대표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데 중단하라고 경고하니까 각 군단장 사단장들은 자기가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에 어떤 새끼가 일으키는가 내부에서 알아보게 될 거고 이것이 군 내부에서 소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쿠데타가 막혀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명정 님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수계가 누구일까? 제가 이게 궁금해요. 이 수계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박근혜와 청와대가 중심으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의 수뇌부가 명령을 내려서 이 계획을 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나회처럼 누나 부대들이 충성을 위해서 국가 통제에 벗어난 군 내부의 안적인 존재들이 이거를 계획하고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가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후자의 경우에가 저는 이제 무게를 좀 두지 않아요. 전자에 나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사실상 아버지의 쿠데타를 눈으로 다 봤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다 경험했거든요. 그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진압하는 과정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는 이 모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왜 그러냐면 이 누나 부대들이 애야 사단들을 다 장악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 구체적인 모의를 논의해서 자기 누나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고 합참의장을 배제시켜버리고 현 육군 참모총장을 수계로 한 쿠데타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육군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어떤 국가를 운영하려는 이 모의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검토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고는 이게 현 군인들이 배에 기름기가 꽉 차 있거든요. 지금 이 기름기가 꽉 차 있는데 실패하면 자기들이 처형당을 알고 있는데 이 모의를 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배돼지에 기름 끼면요 절대 쿠데타 못 일으킵니다. 장성들 연봉이 얼마고요. 각종 방산비리로 축적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쿠데타 이렇게 해서 모험을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요. 우리 사병들 수통, 전투장비 그 후진 거 쓰지 않고요. 방산비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한 5년 동안 국정원과 싸운 느낌인데 최근에 진짜 강자가 나타난 거지. 기무사는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세월호 문건 같은 경우도 기무사의 계획대로 실행이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가족을 네. 분열시켰죠. 기무사. 근데 이게 기무사가 군조직이다 보니까 국정원은 동원할 병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기무사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는 군병력이 동원이 가능한 어떤 시스템 속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무사가 굉장히 실세 조직이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기무사 관련해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방부에서 만든 거. 기무사 자체가 만들었던 TF는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장영달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이죠. 이분이 장영달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방부 안에 정보기구로 만들거나 군 조직인 것을 국방부 안으로 만들거나 방사청처럼 독립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기무사가 표현은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만 해체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뭐 해체 수준에 준하는 뭐 계획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예 인원을 대폭 줄인다거나 여기 보면은 인원을 30% 줄여도 사실상 기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어쩌면 또 군개혁에 있어서 뭐 다른 쪽도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버렸어요. 지금 기무사 개혁 관련한 것이. 이번 기무사 이 계엄령권 문건